주워온 찬장. 아파트 단지 뒷골목을 지나다가 김정숙 씨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 저게 뭐야?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에 나무 찬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다. 찬장 문짝에는 전통적인 나뭇결이 고스란히 살아있었고 노쇠 손잡이도 세월의 때는 묻었지만 견고해 보였다. 이런 걸 왜 버리지? 아까운데. 정숙 씨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 새벽 7시였고 동네는 조용했다. 찬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높이가 1m 정도 되는 소형 찬장이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집 부엌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터라 부엌 수납장이 부족해서 고민이었다. 새로 사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마침 이런 찬장을 발견하다니. 정숙 씨는 마음을 먹고 찬장을 들어봤다.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감당할 만했다. 천천히 집까지 옮겨왔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 민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물었다. 길에서 주워왔어. 버려져 있더라고. 상태도 좋고 우리 집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아이고, 또 주워왔네. 남이 버린 걸 왜 가져와? 아깝잖아. 돈 주고 사려면 얼마나 비싼데. 깨끗이 닦으면 멀쩡할 거야.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혼 30년 동안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아까운 걸 못 보는 성격이었다. 정숙 씨는 정성스럽게 찬장을 닦았다. 물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 세제로 구석구석 청소했다. 노쇠 손잡이도 치약으로 닦으니 본래의 빛깔이 되살아났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 찬장을 부엌 한쪽 벽에 놓고 보니 정말 잘 어울렸다. 오래된 나무의 깊은 색감이 주방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었다. 찬장 안에는 두 개의 선반이 있었다. 아래쪽에는 냄비와 그릇을 넣고 위쪽에는 조미료와 반찬통을 정리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수납 공간이었다. 엄마, 이 찬장 새로 사셨어요? 며칠 후 딸 수진이가 방문했을 때 물었다. 아니야, 길에서 주워왔어. 에이, 또 그러세요? 누가 이런 좋은 찬장을 버려요? 정말이야. 아파트 뒷골목에 버려져 있더라고. 수진이는 찬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진짜 상태가 좋네요. 오래된 물건 같은데 잘 관리되었나 봐요. 찬장을 들여놓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집안에 자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엌 전구가 나갔다. 그냥 전구 수명이 다했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 전구로 바꿔도 며칠 지나면 또 나갔다. 이상하네. 전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전기 점검도 받아봤지만 이상이 없었다. 그 다음엔 찬장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톡톡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나무가 온도 변화로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여보, 찬장에서 소리 안 나? 무슨 소리? 밤에 자꾸 톡톡 소리가 나. 나무 가구는 원래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났다. 그것도 밤에만. 한 달쯤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장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히 전날 밤에 닫고 잤는데 말이다. 여보, 밤중에 찬장 열었어. 왜 내가 찬장을 열어? 그럼 왜 문이 열려 있지? 잠금 장치가 헐거워서 그런가 봐. 그런데 찬장 문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잠금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다. 더 이상한 건 찬장 안에서 나는 냄새였다. 가끔씩 묘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향 냄새 같기도 했다. 이 찬장에서 냄새 안 나? 며느리 영미가 놀러 왔을 때 물었다. 무슨 냄새요? 뭔가 이상한 냄새. 영미도 찬장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봤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무 냄새 같은데. 하지만 정숙 씨만은 그 냄새를 계속 느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숙 씨는 자신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자꾸 피곤했고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동네 친구 순이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자꾸 피곤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스트레스성일 수 있어요. 요즘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딱히 생각나는 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다.
특히 부엌에 있을 때 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밤 정숙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다. 정수가, 어머니, 어머니 왜 꿈에? 그 찬장, 치워야 한다. 무슨 찬장이요? 부엌에 있는 그 찬장. 어머니의 얼굴이 근심스러워 보였다.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 찬장에는 사연이 있다. 주인이 아직 말이 끝나기 전에 꿈에서 깼다. 정숙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마치 어머니가 실제로 와서 경고하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꿈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 꿈이야, 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꿈 꾸는 거야. 근데 너무 생생했어. 어머니가 찬장을 치우라고 하시더라고. 미신을 믿으면 안 돼. 그냥 가구일 뿐이야. 하지만 정숙 씨는 찬장이 신경 쓰였다. 하루 종일 찬장을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저녁 무렵 동네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아, 혹시 주워온 가구 때문에 이상한 일 생기는 경우 있을까? 왜? 뭔 일 있어? 정숙 씨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 남이 버린 물건에는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무슨 사연? 그 집안에 정이 밴다거나 때로는 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순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다. 정숙 씨는 찬장을 주워온 곳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봤다. 주변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어보기로 했다. 경비 아저씨, 혹시 며칠 전에 이 근처에 찬장 하나 버린 집 아세요? 아, 그거 말씀이신가요? 203동 503호에서 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 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집 정리하면서 버린 거죠. 아, 할머니가 그 찬장을 무척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쓰신 거라고. 그런데 자식들은 오래된 거라고 안 가져가겠다고. 정숙 씨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 찬장에는 한 할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 할머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시다가 외로이 돌아가셨어요. 발견된 게 며칠 후였다고. 그날 밤 정숙 씨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모르는 할머니가 나타났다. 한복을 입은 작은 키의 할머니였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정숙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누구세요? 제 찬장을 소중히 써주셔서. 아, 이 할머니가 찬장의 원래 주인이구나. 할머니, 그럼 왜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미안합니다.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찬장이 너무 소중해서. 할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 60년을 함께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가구였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버리라고 했지요. 낡았다고, 쓸모없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꿈에서 깨어나 모든 걸 이해했다. 그 찬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한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60년 세월의 증인이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가구로서 평생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낡았다며 버려버렸다. 할머니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찬장이 버려지는 걸 보고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정숙 씨는 203동 503호를 찾아갔다. 현재는 집이 비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여보세요? 혹시 최근에 돌아가신 할머니 자제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할머니가 쓰시던 찬장을 제가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정숙 씨는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다. 어머니가 그 찬장을 정말 아꼈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우리가 가져가기엔. 제가 그 찬장의 의미를 몰랐어요. 할머니께 너무 소중한 것이었는데. 정숙 씨는 최근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아직 그 찬장을 놓지 못하시나 봐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정숙 씨가 제안했다. 제가 그 찬장을 계속 소중히 쓰겠어요. 대신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찬장에 할머니를 추모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날 정숙 씨는 찬장 앞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할머니의 사진은 없었지만 하얀 국화 한 송이와 촛불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다. 할머니, 제가 미안했어요. 할머니의 소중한 찬장인 줄 모르고. 이제부터 정말 소중히 쓸게요.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찬장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았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을 곳곳을 어루만지듯 닦았다. 6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마지막 꿈을 꾸었다.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정숙 씨에게 깊이 인사했다. 제 찬장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좋은 찬장을 주셔서. 할머니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져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상쾌하게 잠에서 깼다. 오랜만에 깊이 잠든 기분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바라봤다. 전과는 느낌이 달랐다.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부터 집안의 이상한 일들도 모두 사라졌다. 전구도 나가지 않았고 밤중에 이상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 찬장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찬장은 집안에 따뜻한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친구들이 와서도 집이 참 포근하다고 말했다. 몇 달 후 정숙 씨는 찬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 찬장은 단순한 수납 가구가 아니었다. 한 할머니의 인생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고 동시에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특별한 존재였다. 엄마, 이 찬장 정말 좋아요. 딸 수진이가 말했다. 왠지 집이 더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지? 이 찬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정숙 씨는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다. 와,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 더욱 소중히 써야 해.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 동네에서도 정숙 씨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졌다.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있지, 왜 없어? 물건에도 정이 있는 법이야. 나이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 오래 쓰던 바느질상을 버리려고 하는데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특히 오래 쓰던 건. 정숙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님을 깨달았다. 찬장을 쓴 지 1년이 지났다. 정숙 씨는 그 찬장을 정말 소중히 아꼈다. 매일 아침 찬장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기름칠도 해주었다. 할머니가 60년 동안 그렇게 했듯이 물건도 사랑을 받으면 더 오래 가나 봐. 남편 민호 씨가 말했다. 그럼 정성스럽게 쓰면 물건도 그걸 아는 거야. 찬장은 정말로 더욱 윤인하고 튼튼해 보였다. 새로 산 가구보다 훨씬 더 집에 잘 어울렸다. 어느 날 며느리 영미가 찬장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이 찬장 정말 좋네요. 나중에 저희가 이사 가게 되면. 물론이지. 이런 좋은 찬장을 혼자만 쓸 수는 없지.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 찬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해. 그래야 찬장도 기뻐할 거야. 네, 꼭 기억할게요. 영미도 진지하게 답했다. 정숙 씨는 마음이 놓였다. 이 찬장이 앞으로도 사랑받으며 대대로 전해질 것 같았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정숙 씨는 찬장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가구라고 생각했다. 쓸만해서 주워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찬장이 자신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걸 안다. 물건에도 영혼이 있구나. 오래 사용하며 정이 든 물건들. 그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할머니에게 그 찬장은 시집살이의 동반자였고 자식들을 키우며 함께한 증인이었다. 6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소중한 친구였다. 그런 의미를 모른 채 낡았다고 버려버린다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제 정숙 씨는 그 찬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찬장 안을 정리할 때도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리하셨겠구나 하고 가끔씩 찬장에서 은은한 향이 날 때가 있다.
무서운 냄새가 아니라 정겨운 향이다. 마치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다. 친구들이 와서 집에서 좋은 기운이 난다고 말할 때면 정숙 씨는 속으로 할머니께 감사드린다. 할머니 고마워요. 좋은 기운을 남겨주셔서. 어느 날 손자 민수가 놀러 왔다. 할머니, 이 찬장 정말 멋있어요. 그렇지? 할머니가 아끼는 찬장이야. 정숙 씨는 민수에게도 찬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래서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 특히 오래 쓰던 건 더욱. 네, 알겠어요.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도 마음이 있는 거구나. 맞아. 정성스럽게 쓰면 물건도 그 마음을 안단다. 이런 식으로 찬장의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졌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찬장은 정숙 씨 집의 가장 소중한 가구가 되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도 이 찬장 참 좋다고 칭찬한다. 무엇보다 집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정숙 씨는 이제 남이 버린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지 않는다. 대신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만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오래 쓰던 그릇, 낡은 의자, 빛바랜 커튼까지도. 이것들도 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어느 추운 겨울밤, 정숙 씨는 찬장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집안은 포근했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다. 혼자서 추운 겨울을 보내셨을 할머니. 그 찬장이 유일한 벗이었을 할머니. 할머니,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죠? 정숙 씨는 속으로 인사를 드렸다. 마치 대답하듯 찬장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섭거나 이상한 기운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었다. 봄이 되자 정숙 씨는 찬장을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했다. 할머니도 봄맞이 대청소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찬장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놀러와서 찬장을 보더니 감탄했다. 이야, 이 찬장 정말 좋네요. 요즘 이런 나무로 만든 가구 보기 힘든데. 네, 저도 아끼는 찬장이에요. 옛날 가구가 역시 튼튼해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찬장 하나 있으셨는데. 이웃 할머니의 눈에 향수가 어렸다. 물건도 정이 있는 법이지요. 정숙 씨가 공감하며 말했다. 동네에서는 정숙 씨네 찬장 이야기가 작은 전설이 되었다. 그 집 찬장에 정말 할머니 영혼이 있었나 봐.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오래 쓰던 물건의 소중함을. 동네 어르신들은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기도 했다. 우리 아버지 안경도 그랬어. 버리려다가 꿈에 나타나서. 맞아, 맞아. 특히 평생 쓰던 건 함부로 못 버려. 젊은 며느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시어머니 물건들 함부로 정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3년이 지나자 그 찬장은 완전히 정숙 씨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명절 때면 찬장 위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마치 할머니도 함께하는 것처럼. 이상해요. 이 찬장이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친척들도 놀러와서 그런 말을 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숙 씨도 동감했다.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손자 민수도 이제 그 찬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할머니, 나중에 결혼하면 이 찬장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찬장의 이야기도 꼭 기억해야 해. 네, 꼭 기억할게요. 여름이면 찬장 근처에서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가을이면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겨울에는 더욱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찬장 근처에 모이곤 했다. 이상하게 이 근처가 제일 아늑해. 남편 민호 씨도 이제는 찬장을 좋아했다. 처음엔 왜 남의 버린 걸 가져오나 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좋은 물건이야. 그렇지? 할머니 눈이 정확하셨어.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찬장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냄새가,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정숙 씨는 동네 젊은 며느리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다. 물건을 살 때는 신중하게, 쓸 때는 정성스럽게, 버릴 때는 감사하게. 네, 명심할게요.
특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물건은 더욱 조심해야 해. 그분들의 추억이 담긴 거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예전엔 낡으면 무조건 버렸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돼요. 맞아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고치고 정말 안 되는 것만 정중하게 버리고. 5년이 흘렀다. 정숙 씨는 종종 찬장 앞에서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좋은 교훈을 주셔서 고마워요. 그 찬장 덕분에 정숙 씨는 많은 것을 배웠다. 물건에 담긴 사람의 정성, 오래된 것의 가치, 버리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저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찬장은 여전히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의 일상 용품들을 정갈하게 담고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놀러 왔다. 와, 이 찬장 정말 멋있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사실 길에서 주워온 거예요. 정숙 씨는 웃으며 찬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부부는 신기하다는 듯이 들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물건에도 마음이 있는 법이니까. 그들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흐뭇했다. 이런 식으로 찬장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찬장을 들여놓은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이제 그 찬장은 정숙 씨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단순한 수납 가구를 넘어서 집안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찬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장에게 인사를 한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잘 부탁해. 마치 살아있는 가족에게 하는 인사 같다. 찬장도 그런 정성을 아는 듯 더욱 든든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정숙 씨는 찬장 앞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 찬장을 통해 내가 얻은 건 뭐였을까? 첫째는 물건의 소중함이었다. 새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오래된 것에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마음, 물건에 담긴 추억의 소중함.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버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 참 많은 걸 배웠구나. 정숙 씨는 찬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동네에서는 정숙 씨네를 따뜻한 집이라고 불렀다. 놀러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집 전체에서 좋은 기운이 나는 느낌이에요. 정숙 씨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할머니께 감사드렸다. 할머니, 우리 집을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찬장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서 집안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다. 정숙 씨의 손자 민수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약속대로 그 찬장을 물려받기로 했다. 할머니, 정말 가져가도 돼요? 그럼. 이제 너희가 소중히 써야지. 정숙 씨는 민수와 새 며느리에게 찬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 찬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꼭 기억하고 소중히 써야 해. 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민수 부부는 진지하게 들었다. 찬장은 이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어디선가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다. 내 찬장이 이렇게 사랑받으니 얼마나 기쁠까. 물건도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계속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정숙 씨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물건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추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다.